왜냐하면 이런 것 자체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심리 요인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기 자금이라고 이야기하는 연기금이나 투신 쪽에 뭔가 비대를 언덕을 주는 것도 좀 있으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설령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근데 이런 세지가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제가 밸류 이런 걸 평가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데, 지금은 심리가 작용하는 장이라 충분히 제가 판단할 때는 하락 오버슈팅이 다 큽니다. 우리가 주식 개별주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 DB라이텍이라는 이제 재료 종목이 하나 있었는데, 어떤 개별주 같은 경우도 재료를 갖고 팍 폭등하다가 슈팅이란 게 나잖아요. 상을 치고 슈팅 이날 상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에 확 땡기다 확 빠지죠. 그럼 그 도미노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이걸 만약에 차트를 바꿔버리면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빠지다가 하락 슈팅이란 게 나게 되면 되돌림이 되게 큽니다. 제가 무슨 메시지를 드린지 아시겠어요? 지금 장은 제가 판단할 때는 하락 슈팅이 좀 큽니다. 여기서 계산해보면 2350에서 여기까지 대략 220포인트가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 2180에서 여기 1980까지 대략 2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하락폭하고 이 하락폭이 거의 비슷해요. 이제 많이 빠져봤자 그림만 놓고 보면 20, 30포인트예요. 예를 들어서 등배라는 게 있어요. 근데 주식은 제가 오랜 걸로 분석을 해보면 제가 지금 꺼온 거는 절대 생기지가 않습니다. 더 빠지거나 덜 빠집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여기서 여기까지가 아까 보면 2350에서 2120이니까 대략 220이 되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제 계산하면 2190에서 지금 190이니까 20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럼 똑같이 보면 한 20포인트 여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계산이 아니에요. 이거를 주식은 계산을 하지 않는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락폭과 이 하락폭 정도가 빠지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빠지거나 덜 빠지는 차이인데, 충분히 만약에 내일 장이 다시 이제 물론 내일 열려봐야 합니다만은 반등하게 되면은 이거는 쉽게 반등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는 이때는 처음이니까 이런 게 나오죠. 잘 모르시겠죠. 그런 게 있어요. 이때는 처음이니까 반등할 때 이렇게 니기적거렸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요 한 번하고 여기 특히나 이때보다도 하락폭은 비슷해도 지수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지는 수급은 거래량이 많잖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어요? 하락폭이 빠졌는데 이때 거래량하고 지금 거래량 압도적으로 다릅니다. 왜? 이때는 간망심리였어요. 근데 이때는 뭐 난리가 되는 겁니다. 패닉이에요. 똑같으니까 하락폭은 비슷해도 그 심리적으로 호가에 던지는 힘은 패닉이라고요. 그러니까 거래가 느는 겁니다. 거래가 늘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했을 때 반등이 나온다면 이런 반등 안 나옵니다. 그냥 V자 반등 나와버려요. 이 정도까지는 쉽게 올라가요. 그게 저는 일단은 설령 여기서 뭐 하락폭 계산해서 230 꽂았으니까 230 더 빠져가지고 한 1950선에서 올라오든 말든 간에 드리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옵니다. 그건 왜 반등이 세게 나오냐 하면 반등을 해봤자 신라젠이 10만원을 땡길 수는 없거든요. 무슨 메시지 아시겠어요? 반등을 해봤자 이런 거 한 방 주고 맙니다. 근데 이런 거 한 방이 나와요. 코스닥도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대략 800 얼마 정도 됩니까? 830이죠. 여기까지 얼마 빠지냐면 700, 그러니까 한 120이 빠졌어요. 여기 한 750, 40이죠. 120 빼면은 620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 지금 약간 등배수로 빠진 겁니다. 이렇게. 근데 똑같아요. 이때와 거래량이 달라요. 지금 거래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식의 가장 큰 기본이 뭐죠? 상승할 때 거래량 동반이죠. 반대로 하락할 때 거래량 터지면, 상승할 때 거래량을 동반할 때는 장 그 자체가 종목들이 차익 실현하고 신규 매수가 확 붙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락하면서 거래가 터진단 말은 손절성 물량하고 손절성 물량이 신규 매수보다 높다는 겁니다. 예, 손절성 물량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장은 실제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는 어느 정도 생각에 오늘 잘 좀 보면 어디 갔니? 하등 빠질 게 없었어요. 제가 일종 흐름인데 중 2시 후에 빠진 거는 거의 개인들의 투자 심리가 영향을 크지 않나 봅니다. 잘 보시면요.
외국인들은 어차피 전기제를 살고 팔고 있었어요. 삼성 하이닉스인데 그거를 이제 증권사들이 사줍니다. 기관들이. 코스닥은 근데 좀 달랐어요. 이 정도면 전반이 투매입니다. 거의. 근데 투매를 한 것도 있고 다 한 것도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좀 느꼈던 거는 개인들이 투매를 당한 게 아니라 투매를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낙이 없거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만원짜리 주식이 지금 5천원이 돼요. 본전 가려면 100% 올라야 됩니다. 쭉 다 깨어나도 가만히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그나마 이런 거는 괜찮아요. 100원짜리가 7천원 된 거는 조금 기대는 언덕이 있어요. 이거는 43% 올라야 되는데 요거는 15%짜리 3번 오르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제일 이제 뭘 고민하냐 하면 저도 마찬가지인데 계속 이제 똑같아요. 제가 말은 쉽게 하죠. 제가 절대 반드시 매도란 말은 안 드리는데 반드시 뭘 매도를 해. 예? 그것도 사실 생각보다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런 말 합니다. 올라갈 때 올라가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2차전지 같은 포스코 캠텍 같은 거는 괜찮으니까 이런 거는 괜찮다고. 그리고 뭐 있잖아. 신라젠 같은 것도 그래도 다른 바이오 중에는 상징적 의미가 있으니까 8, 9만원 쉽게 오니까 괜찮아. 이런 건 괜찮아. 대신 예를 들어서 동양 네트워크스 이런 거는 가망 없어. 반등할 때 못 오를 거야. 이게 제가 드린 이야기예요. 어차피 돈이 들어오게 되면은 원래 인기 있는 애들부터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어쨌든 무조건 죽으란 법이 어딨어요? 우리나라 망했습니까? 인기 있고 가볍고 잘 가던 애들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거를 혼자서 본인이 정리를 해봐야 돼요. 서울 반도체가 과연 인기가 있을까요? 얘는 이제 조금 올라와도 그런 거죠. 주식을 볼 때 이제부터 중요한 뭐냐면 얘는 이제 장이 반등해면 다 저항이 보일 거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차트는 별로 좋은 차트 아니에요. 물론 신규 매수자라면 내가 드린 말씀 신규 매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야. 이제 물려있는 거 기준을 말씀드린 신규 매수자라면 서울 반도체 이렇게 아니면 적당히 조정받는 건데 괜찮아. 제가 좀 좋아하는 신흥 SLC 같은 거 쫄지 말고 그냥 매집해볼만 해. 이게 뭡니까 이게 차트가. 예? 이건 아니야. 수급이 약해서 그래. 이런 거는 그냥 호시탐탐 노리면 돼. 그거는 신규 매수 관점이고 제가 드린 이야기는 뭐냐면은 신규 말고 그냥 착살난 애들 있죠. 만약 SKC 코론 PI가 있어요. 이런 애들은 못 올라와요. 그러니까 어떤 빠질 때 이유가 있어 빠진 애들이 있어요. SKC 코론 PI는 실적이 줄어준다 해가지고 빠진 거 아닙니까? 그럼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락폭을 계산하면 어디 갔니 너? 요만큼 하락했고 지금 요만큼 조금 더 하락했는데 얘는 조금 달라요. 예, 이런 종목들은 이 기관들이 만지는 종목이고 수급이 있는 종목이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나만의 주식은 조금 약할 수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아모레퍼시픽은 죽다 깨어나도 안 돼요. 얘는 시장 올라와봤자 이런 것들은. 왜? 실직에서 먼저 때렸기 때문에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그러니까 그나마 추세가 살아있다 죽던 게 신라젠은 그래도 그나마 제가 신라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렇게 가다가 빠진 거예요. 이런 것들은 기대가 요인이 있어요. 제가 어떤 의미 드린지 아시겠죠? 차트를 봐가지고 8, 9월 달에 올라가던 놈들은 그래도 3, 40% 빠져도 4, 50% 빠져도 어느 정도 반등할 때 쉽게 움직여요. 이렇게 7, 8% 이렇게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바이오 솔루션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런 거 어느 정도 힘이 있던 애들은 죽어도 빨리 올라와요. 물론 얘는 지금 딴 걸로 올리는데 실내로 JYP 엔터야 이건 근데 재료가 나와서 이런 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재료가 나와가지고 빠진 거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거꾸로 그럼 파마 리서치 프로덕트처럼 재료 없이 원래 못 갔던 놈들은 어차피 힘들어요. 한 가지 제가 뭘 드리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성장주가 제일 많이 빠졌잖아요. 그럼 성장주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IT하고 바이오예요. 성장주. 왜? 성장주 왜냐면 모든 조정의 출발이 금리니까. 금리하고 성장주는 상극이야. 근데 성장주를 조금 더 편하게 이야기되면 고포주를 말해요. 근데 고포주도 좀 애매한데 어쨌든 그럼 IT하고 바이오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도체 못 올라와요. 죄송하지만. 실리콘웍스 같은 거 웬만하면 못 돌려요. 그러니까 돌린다 하더라도 돌리는 폭이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얘가 4만 7천 하다가 그냥 지 혼자 쭉 빠진 거예요. 장 빠지기 전에. 이런 애들은 이미 끝났던 애들이에요. 근데 지금 종목들 중에서 이런 게 너무 많이 생겨버렸어요. 원래 좀 빠지다가 장 때문에 훅 빠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할 때 주식을 갖고 있다가 만약 엘비스 에비콘이야. 물론 이거는 그냥 개별이야. 이런 애들은 못 올라와요. 주다 깬 애들은 못 올라와요. 예. 그림이 어차피 시장이랑 상관없이 개별 재료를 줍고 있었어요. 개별 재료로 줍고 있던 애들은 올라오는 폭이 작아요. 현대차 이런 애들은 본래 재료가 있어 죽은 거잖아. 안 돼. 근데 만약 카페24가 있어. 얘는 재료 없어요. 얘는 시장 때문에 빠진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그건 이제 뉴스를 걸러보세요. 뉴스 이렇게 쭉 찍어보면 이게 빠지고 안 빠지고 이유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뭐 예를 들어서 DB라이텍 같은 애들은 제가 잠깐 스케일 했습니다만 얘는 그냥 시장이랑 상관없이 작전한 거잖아요. M&A니까. 예? 뭐 앤디포스 이런 거 다 그냥 M&A니까 이런 거는 그냥 지금 우리가 언급할 가치도 없어요. 셀트리온은 시장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은 쉽게 올라와요. 예. 셀트리온 한 달 동안 빠질 때 뭐 이유 있었어요? 뭐 잘못됐어요? 수급으로 빠진 거잖아. 여기 보면 수급으로 빠졌잖아요. 외국인들이 이빨 팔아가지고 공매 쳐가지고 이런 것들은 올라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죠.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거는 긴가민가 하는 거죠. 이거는 개별 재료가 있잖아요. 하락폭만 보면 똑같아요.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요 폭하고 얘랑 비슷하니까 어느 정도 찍겠지. 지금부터 전저점 잡을 필요는 없어요. 차트 지금 장이 뭉개졌기 때문에 차트에 전저점 끌 필요 없어요. 왜? 전저점 꺼봤자 어차피 월봉 원봉이니까 깰 필요도 없어요. 월봉만 보면 얘는 뭐 30만원 가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고요. 지금은 요 60일선 기준으로 체크를 하는데 근데 이건 재료가 있잖아요. 뭐죠? 그 다시 한다 그랬잖아요. 특히 지금 반등할 때 만약에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원래 실적이 안 좋아지는 애들은 더 어려워요. 그 중에 첫 번째 생각할 게 뭐 항공주나 뭐 해운주나 이런 거 애들이죠. 이런 거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런 애들은 어차피 실적도 안 좋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나마 실적은 좋아야 돼요. 그래서 IT 중에서 그나마 실적이 좋은 거는 그나마 그래서 2차전지 2차전지 하는 거예요. 저는 죽어도 계속 2차전지 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도체보다 나아요. 반도체가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는 좋은데 개별주들은 안 좋은 거 되게 많아요. 오히려 그 얼마 전에 뭐였어요? 현대차 실적 나빠지니까 딱 바로 뉴스 나오잖아요. 현대차 2차 3차 납품업체들 어떡하냐고 그런 거예요. 바이오는 어차피 실적이 별로 없는 애들이에요. 근데 바이오에서 지금 다 올라가지 못해. 지금은 작업을 할 수가 없어. 경협주는 어차피 이거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지금 개인 싸움이라서 경협주는 개인들이 지금 물량이 물려 있잖아요. 분석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당장 내일 모레 김정은 한국 내려와도 몰라. 그러면 잠깐 그럴까. 전혀 이제 그런 생각인데 지금 상황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오늘 내일이 시급한다. 예. 오늘 내일이 시급해요. 어? 오늘 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냥 나 지금 대하티아이 내일 반대 매매 당한단 말이야. 7.6% 갖고 있으면 지금 뭐 그거 아니야. 근데 대하티아이 이런 애들은 나중에 올라올 떠나가지고 이미 올라왔을 때는 혹시나 이게 9,000원 이럴 때 신용 사셨던 분들은 벌써 털렸어요. 이런 거 이제 쳐다보지 마세요. 만약에 경협주 보면 다시 큰 거 위주로 보세요. 예. 철도면 그냥 엘리베이터 보고 예. 엘리베이터 딱 보고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들어오는 게 근거가 있을 때 근데 경협이 바이오보다 더 무섭습니다. 여러분. 지금 장은 바이오도 이미 죽었지만 바이오는 경협보다 먼저 죽었고 경협보다 신용이 낮아요. 근데 경협은 망할 신용이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전문가는 거의 다 경협주 리딩하고 정권사 직원들이 거의 다 경협주 세팅했어요. 가치 투자한다고 이렇게 타는 애들도 왜? 경협주는 가치주가 많거든요. 그 주가 올려놓고는 가치 투자가 답이잖아. 이렇게 뻥치고 있어요. 물론 주가 올랐으니까 상관없는데